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이 결국은 이제 상패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자, 2월 14일 날 금요일 날 장 마무리가 되고 상패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제 상패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신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상패를 당하고 끝이 나느냐? 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일단 그 정리 매매를 만일 그 예고를 한 그 기간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황으로 각 사별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패되고 이제 정리 매매가 끝나고 이제 비상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비상장으로 갔을 때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번에 새롭게 제도를 하나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모두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상당히 좀 어려우시지만 일단 지금은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향후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드리니까 네, 여기에서는 꼭 대박 내셔서 손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유용한 영상을 찍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어려우시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아이디가 제일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이화전기하고 이트론이 먼저 났고 그리고 조금 뒤늦게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좀 몇십 분 늦게 나왔어요. 상장 폐지 결정 이 아이디 그죠?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 상패 결정이 이렇게 났고요. 네,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상패 결정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EQ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상패되고 정리매매가 돼서 이제 장외로 넘어간 게 EQ셀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상패 결정이 났으면 진짜 완전히 그 정리매매로 공시에 나온 대로 정리매매일부터 정리매매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도 유사한 경우를 당했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틀 전에 어떤 그 가처분 신청권을 지금 현재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 하실 필요가 일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매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약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이 쌍방울의 경우도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물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속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 드리고 뭐 정보를 계속 그 실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게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건에 대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그거 일단 문자 달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패 결정 정리매매 그 날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는 건의 재료가 2월 12일 날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쌍방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네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해서 어떻게 경과 과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본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화그룹의 주주님들께서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쌍방울과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려요, 여러분. 그 부분도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화그룹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역시 텔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거 일단 생각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도 안 내고 그냥 정리 매매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경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리 매매 그 이화전기의 일정은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입니다. 2월 18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죠. 화요일, 월요일 날 이제 텀이 있고.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낼 어떤 시기는 있어요. 시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안 됐다 손 칩시다. 그럼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정매매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지만 EQ셀 같은 경우도 정리매매일에 쭉 치고 내렸다가 쭉 치고 올랐다가 나중에 이런 파동 정도로 EQ셀은 마무리가 됐죠. 근데 EQ셀도 이 순이익은 내고 하기 때문에 이 청산 가치가 좀 꽤 됩니다. 그죠? 그러나 청산 가치 밑에서 당연히 거래가 됐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그 청산 가치는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고정자산, 못 쓰는 고정자산도 있겠지만 한 1,000원 선 정도 됩니다. 그죠? 1,000원 선 정도 되는데 예전에 899원으로 거래가 정지됐었죠. 요거 일단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 1,000원 선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박해서 한 100원 선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 원 정도로 정리매매 때 이제 아마 전개가 될 거고요. EID 같은 경우나 또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1단계적으로 그 1,000원 선 정도나 그리고 그 EID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올라갔겠지만 일단 장부 가치로 보면 한 1,000원 선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 가격대에서 좀 밑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청산 가치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제 정리매매 때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EID 같은 경우는 보은사 땅,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청담동 건물 이게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범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청산 가치는 정리매매가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요걸 대비해서 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혹시라도 이제 정리매매가 됐다. 근데 정리매매 때 내가 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비상장 기업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비상장 기업으로 있는 거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비상장으로 됐을 경우 어떤 불리함이 있느냐? 네, 요거죠. 사실 상장되었을 때하고 다르게 비상장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사측의 입김이 더 세겠죠. 상장될 때는 주주가 좀 보호를 받지만 사측에서 얘네들 의지대로 감자를 계속 한다든가 그러면서 기업은 살리고 주주는 별거 없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이후 감자 시행 가능성을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준비하기 위해서, 재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개 퇴출 기업 중 4개사가 감자가 실시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4회 감자가 실시됐다. 이 건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퇴출 직전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상패 이후 감자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좀 어느 정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재상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감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재상장할 때 주주들로서는 주식수가 확 줄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재상장해봐야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좀 약점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비상장 시에는 결국 대처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장외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재상장 해가지고 회생될 것을 염두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EID나 이화전기 정도는 사실, 이게 뭐, 재무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을 하면은 아까 그 청산 가치를 보지만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비상장 상태로 잘 유지를 하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재상장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어쨌거나 이 장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은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거래 비상장, KOTC, 그리고 뭐 38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KOTC가 제일 그래도 인기가 높은데 일단 이 OTC 상장하려면 좀 규정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규정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정부에서 요런 건의 그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막판 부분에 보면은 그 보완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투자자 보호 보완. 그러니까 요즘 그 상패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상패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비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거래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위에서 대안을 좀 마련했어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을 하는데 KOTC를 통해서 상장 폐지 기업부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6개월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6개월 거래 후에는 KOTC에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이런 정도의 투자자 보호한 조치를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C 시장에서 상패 기업부를 신설해서 거기서 거래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화전기나 EID 같이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도 매매도 할 수 있고 뭐 잘 전개가 되면 또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뭐 정리 매매에 참여하셔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회생을 좀 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매매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이런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패 가처분 신청 요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건들에 대한 정리 매매면 또 매매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상장이라면 비상장 이후에 대비도 해야 되고요.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보를 좀 속속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뭐 EID, 뭐 이화전기 막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거고요. 아까 그 텔레그램 방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려면 입장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좀 대박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